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제 심장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와 같습니다. 며느리의 코트를 세탁소에서 찾아오던 평범한 오후였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치명적인 비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탁소 주인은 제게 코트를 건네며 평소와는 다른 어둡고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내일 새벽녘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이 마을을 떠나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지 묻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아이들을 지키세요. 제발. 그 남자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제 귓가를 강렬하게 때렸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한없이 친절하고 수다스러운 사람이었기에 그날의 그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저를 왜 그리도 절박하게 쳐다보며 말했을까요?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두려움과 저를 향한 알 수 없는 경고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며느리의 코트는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심연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 심연이 저의 소중한 손주들을 통째로 삼켜버릴 듯한 어둠이었죠. 그날 제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그 어둠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제 귀여운 손주들을 통째로 집어삼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어둠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세탁소 주인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불안감이 제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저는 마치 덫에 걸린 동물처럼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코트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2장의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한 장은 엄청난 액수의 송금 영수증이었고 다른 한 장은 제 손주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제 사랑스러운 2 손주, 유찬이와 다은이가 활짝 웃고 있었지만 그 아이들의 얼굴 위에는 붉은색 펜으로 커다랗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목표물을 표시하듯 말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공포가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송금 영수증의 금액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 돈과 제 손주들의 사진, 그리고 세탁소 주인의 절박한 경고가 머릿속에서 뒤섞이며 섬뜩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무언가 불길하고 위험한 음모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곧바로 아이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전까지 장난감으로 뛰어놀던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가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제가 알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손주들을 깨워 서둘러 옷을 입혔습니다. 잠결에 비몽사몽한 아이들은 영문을 몰라 두리번거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아직 아침도 안 왔잖아요. 유찬이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유찬이랑 다은이, 할머니랑 아주 멀리 여행 갈 거야. 아주 신나는 여행.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이들은 제 말을 믿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에는 최소한의 옷가지와 아이들의 여권, 그리고 제가 가진 약간의 비상금만 챙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었지만 저는 이 마을을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사이드미러를 통해 계속해서 뒤를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난 오랜 친구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은 종합병원에서 수십 년간 간호사로 일해온 베테랑이었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민정아, 나야. 나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야. 내 손주들 데리고 너에게 갈게. 아무것도 묻지 말고 도와줘. 제발. 제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정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어서 와. 여기 와서 이야기해. 그녀의 목소리는 저에게 작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있는 옆 도시로 차를 몰았습니다. 민정의 집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 같았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송금 영수증, 손주들의 사진, 그리고 세탁소 주인의 경고, 모든 이야기를 마치 제가 겪은 일인 양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정아, 내 며느리가, 설마 내 며느리가 이런 짓을 꾸밀 리가 없어. 하지만 이 모든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확해.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민정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할머니의 직감은 틀리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 아이들을 반드시 지켜야 해. 걱정 마. 그녀는 제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안전한 은신처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후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쪽 방면으로 유명한 변호사님이 계셔요. 그분이라면 할머니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말에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날, 민정의 소개로 만난 변호사는 날카로운 눈빛과 차분한 태도를 가진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송금 영수증과 아이들의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할머니, 이것은 단순히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범죄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송금 영수증의 금액이 마약 거래나 인신매매와 같은 국제적인 범죄 조직에서 사용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의 사진에 그려진 붉은 동그라미는 더욱 섬뜩한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이들을 목표물로 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며느리가 거대한 어둠 속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제 아들을 기만하고, 저를 속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소중한 손주들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깊은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오히려 며느리에게 경고를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미리 손을 써서 모든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며느리의 집에 가서 혹시라도 더 단서를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주저했지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밤늦게 민정과 함께 몰래 며느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불이 꺼진 집은 마치 숨겨진 비밀을 품고 있는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며느리가 저의 아들과 결혼하면서 들어왔던 집은 저의 아들이 직접 지은 곳이라 집안의 구조를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속, 서랍 속, 침대 밑 모든 곳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느리가 늘 소중하게 여기던 그림 액자 뒤에 숨겨진 작은 열쇠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열쇠 구멍을 통해 벽면의 일부가 열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을 때 제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저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이 모든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방을 둘러보며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찾아 헤맸습니다. 침대 머리맡,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자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금고 안에는 수십만 달러로 보이는 엄청난 양의 미와 현찰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낯선 외국 여권 여러 개, 그리고 최신형 휴대폰 여러 대, 그리고 항공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항공권은 며느리와 제 손주들, 유찬이와 다은이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제 아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 며느리는 아이들만 데리고 떠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제 아들은 버려졌고 저와 제 가족은 철저히 기만당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충격과 배신감에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민정과 함께 금고 속 모든 증거물들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우리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이 사건을 연방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관련된 심각한 사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저희는 연방 수사관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증거물들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특히 금고에서 발견된 휴대폰은 범죄 조직과의 통화 내역과 메시지가 담겨 있을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수사관들은 곧바로 휴대폰의 데이터를 추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제게 믿을 수 없는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휴대폰 속 메시지에는 며느리가 누군가와 아이들을 거래하려는 듯한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심지어 제 손주들의 사진과 함께 목표물이라는 섬뜩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제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제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거래의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제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으니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며칠 동안 치밀한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며느리와 범죄 조직의 일원을 현장에서 체포하기 위해 위장 작전을 펼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제 손주들이 안전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작전을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실종된 것처럼 꾸며야 했습니다. 제 손주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거짓, 상황을 연출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는 이 고통스러운 작전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도 이 모든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배신과 아이들의 실종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속이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저의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며느리에게 연락을 취했고 아이들이 사라진 것을 알고 있다는 정보를 흘렸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곧 범죄 조직의 일원과 연락을 취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며느리는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에게 아이들이 실종되었다고 보고했고 우두머리는 격분하며 며느리에게 아이들을 찾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며느리가 범죄 조직과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아이들을 그들의 조직에 넘기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사관들은 며느리가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와 직접 통화하는 것을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그 녹음 속에서 우두머리는 아이들을 물건이라고 칭하며 며느리에게 물건을 제때 넘기지 못하면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협박에 못 이겨 아이들을 넘기기로 합의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저는 그 녹음 파일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 손주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물건으로 칭하며 거래를 하려 했다는 사실에 제 영혼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며느리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만이 제 마음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사관들은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며느리와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가 호텔에서 만나 돈과 물건을 교환하기로 한 날, 저는 초조하게 수사관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 주변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많은 수사관들이 잠복해 있었고, 저는 안전한 장소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며느리와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가 호텔 방에서 만났고, 돈이 오가는 순간,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순식간에 두 사람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그 자리에서 엄청난 양의 돈과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들이 압수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수사관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은 안전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주들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이 끔찍한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느리와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는 곧바로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은 그들의 범죄 행각에 대한 증거들로 가득 찼습니다. 돈 세탁, 아동 납치, 음모, 국제 범죄, 조직 가담 등 셀 수 없이 많은 혐의들이 그들에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고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제가 제출했던 송금 영수증, 손주들의 사진, 금고에서 발견된 위조, 여권과 현찰,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던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죄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며느리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미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그녀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며느리가 제 아들을 버리고 아이들만 데리고 도주하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아이들을 범죄 조직에 넘기려 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정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습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그들의 유죄를 편결했습니다.
몇 주 후, 법원은 며느리와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감옥에서 자신들의 죄를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주들의 양육권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며느리가 아이들을 범죄에 이용하려 했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박탈했습니다. 제 아들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법원은 제 아들과 저에게 공동 양육권을 부여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머니로서 그리고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제 손주들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법정에서의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저희 가족은 이 모든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낯선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어려웠지만 저는 제 아들과 손주들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고 서로를 보듬으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저는 손주들에게 과거의 아픔을 잊고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딛고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상처는 아물고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항상 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의 작은 이상한 징후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작은 이상한 징후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치명적인 위험의 전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세탁소 주인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평범한 일상에 안주했다면 제 손주들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경고가 되고 그리고 동시에 가족을 지키는 용기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이상한 징후들에 귀 기울이고 가족을 위해 용기를 내야 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 삶은 이제 평화롭고 행복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저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교훈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주변을 살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작은 신호들이 때로는 가장 큰 위협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삶은 이제 평화롭고 행복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저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교훈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주변을 살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작은 신호들이 때로는 가장 큰 위협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겪은 이 끔찍한 사건은 저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사랑의 힘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 아들과 손주들을 지켜내기 위해 싸웠던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은 저에게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그날의 악몽이 저를 찾아올 때마다 저는 제 손주들의 작은 손을 잡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의 얼굴에 그려진 붉은 동그라미가 아직도 제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졌으니까요. 저는 그날의 사건이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삶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저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세탁소에서 며느리의 코트를 찾아오던 그 평범한 날,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가 알지 못했던 세상의 어둠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둠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냈고 제 소중한 손주들을 지켜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기만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손주들은 이제 저의 모든 것이며 저의 삶의 이유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제가 겪었던 고통을 알지 못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면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제 손주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삶의 한 부분이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는 용기를 내어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제 손주들과 함께 그 장을 행복하게 채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사랑하는 가족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세탁소 주인의 그 한마디 경고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위험을 저에게 알려주었고, 저는 그 위험에 맞서 싸웠습니다. 저는 이제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는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제 손주들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삶에서 마주하게 될 모든 어려움에 용감하게 맞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손주들이라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그날 제가 발견했던 그 어둠은 정말로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제가 찾아냈던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빛은 바로 가족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용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삶의 가장 큰 깨달음이자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부모님들, 항상 깨어있고 경계심을 늦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용기를 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가장 큰 행복입니다.